박민영의 300입니다. 시장 속 핵심 이슈 살펴볼게요.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테슬라 요건 상장 1호 업체 카페24가 오늘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테슬라 요건 상장 1호가 무슨 말이며 이 카페24는 어떤 회사인지 점검을 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자상거래 시장부터 두드려 봐야겠네요. 전자상거래 시장은 한국의 IT 기술 발전과 맞물려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고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그에 따라 이 시장은 점차 커졌는데요. 어느덧 국내 전자상거래 유통액 기준 2016년도에는 65조 원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꾸준하게 기록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전자상거래 시장과 함께 성장을 해온 게 바로 카페24인데요. 현재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비중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카페24 하니까 많은 분들이 카페? 커피숍?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쇼핑몰 업체들의 매니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쇼핑몰을 차릴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도메인, 호스팅, 사이트도 구축을 해야 되고 택배사랑도 계약을 해야 되고 결제 대행사랑도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쇼핑몰을 구축하고 마케팅 그리고 해외 진출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영업 전반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온라인 쇼핑몰 창업과 그리고 거래액이 늘어날수록 카페24의 이익은 증가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카페24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핑몰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오픈마켓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오픈마켓이 바로 11번가 등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들은 11번가라는 자신만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그 안에 다른 업체들의 상품을 넣어서 판매를 하게 되죠. 하지만 카페24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인블리를 비롯해서 저도 하루에 12번씩 들락날락거리는 이 쇼핑몰들, 인블리나 혹은 스타일란다 이런 업체들을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본인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도 카페24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해외에 진출하고 결제하는데 바로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24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떻게 돈을 벌어가는지 과정들을 좀 지켜보죠. 우선 카페24의 주요 고객들을 본다면 앞서 봤던 오픈마켓, 포털 사이트에 또 이들 사이트를 연계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오픈마켓 업체들이나 혹은 인블리, 스타일란다, 혹은 66걸즈 이런 다양한 쇼핑몰과 함께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그럼 이들 고객사로부터 카페24는 어떻게 돈을 벌어들일까요? 보시죠. 수수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사업인데 이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커지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금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요. 해외 쇼핑몰 역시나 카페24를 통해서 많이 계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외 쇼핑몰 계정 수도 2013년도에는 한 7천 개였는데 지금은 7만 개까지 한 10배 정도 4년 만에 증가세를 나타냈다라고 하네요. 이들의 수익 구조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페24 같은 경우는 결제나 운영 대행, 광고 대행 수수료를 가지고 옵니다. 쇼핑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들의 판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카페24는 수익을 가져가게 되죠.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0.5에서 1% 정도의 수익이 바로 카페24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형 쇼핑몰로부터 광고 전략을 제시하면서 수수료를 받거나 아니면 옷의 재고를 보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창고 임대 서비스까지 사업을 조금 더 키워나가겠다라는 포부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온라인 쇼핑몰 계정 수가 늘어나고 있는 카페24 관심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이어가겠습니다. 넘겨보죠. 카페24 같은 경우는 오늘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 요건 1호로 상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요건은 지금 당장은 적자여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은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게 해주는 특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카페24 측에서는 잘 커나가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요건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상장 주관사에게 풋백 옵션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공모가 대비 주가가 만약 떨어졌다면 이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는 그의 90% 정도 가액으로 훨씬 매수해 줄 수 있는 매수를 해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나름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이들만 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카페24는 공모가 희망밴드 최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57,000원인데요. 하지만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이 800개가 넘어가는 기관이 그들 중에 한 80% 정도가 이 57,000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음에 가격을 써냈었다라고 합니다. 카페24에 대한 성장 자체를 좀 높게 보고 있는 게 되겠죠. 상장으로 인해서 주달하는 금액은 513억 원이 될 거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5천억 원이 넘어갈 정도라고 합니다. 공모가 희망밴드 최상단에서 결정이 되면서 다소 높은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일단 기관들의 그 안에 가격 설정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또 그렇게 가격이 높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배럴이 단 4거래일 만에 130% 올라갔고요. 링크제네시스도 2거래일 만에 50% 정도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인 만큼 변동이 크다 보니 이들 종목의 섣부른 투자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며 지켜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의 300이었습니다.